좌회전입니다. 이어서 260m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10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160m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260m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6월달에) 원기 출신 피아니스트야. 얘네들 양주기 오고 봐라. 자기 관리 하는 것만 남겨야 돼. 그지? 사이트에서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이 오히려 사실적이지 않나. 피아노 연주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9월달에 10월달에 첫방에 못하니까 25만 원이야, 한 시간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답변을 해달라 그런 얘기를 피아노 했다는 연주회 건가요? 예술연구원에서. 그것이 이제 이완영 부지사의 부인이 안 갈래? 지금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검찰에서 원주회인데 김성대전 쌍방 회장을 진짜 가능한 통해서 피아노 강사 딸이었거든, 여자애. 지금 한 4, 50살 다 됐어. 또그 이제 그 법익카드도 그 김성대 전 회장이 직접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전 세계 대회 다니고 있었어. 완전 표정 한국에서는. 대물죄가 도시락권으로 그냥 납치해주는 걸로 바꿔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사실 경우는 경마도 안 확인해 가는 보지만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도 데려가야 돼. 검찰이 압박을 하고 검찰도 재판부의 찾으라고 사람이 그래요. 너무 비싸서 갈등이 생겼어.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자 법무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 단어를 쓰면서 대형학과에 나오는 거 대형학교 법무사 왜 그래? 피아노 독주가 얼마나 좋은데? 아수라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오페라 싶어. 지금 진행되는 근데 나 오페라 안 본다고 막 꼬집었잖아. 들어가 있는데 법무부 장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혹시나 뭐 문제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형학과 심판의 오케스트라 하고 정도로 같은 건가요? 시끄럽고 거대한 걸 좋아하는구나. 난 독재를 좋아하는데. 첼로 독재. 그 사람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자, 굉장히 이제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는 안 차라리 나오잖아요. 음반을 가서 검사가 끊지 않으니까. 다른 곧바로 단박에 나섰습니다. 거론을 다 치르는 구조가 밝혔는데 검찰은 원칙대로 증거 법리에 따라서만 혐의를 수사하고 재판에 임하고 있다면서 특히 30여 년 이상 국회의원 보좌관과 국회의원, 경기도부지사, 킨텍스 사장까지 이렇게 여러 정치 경력을 가진 이전 부지사를 상대로 소위 회유라는 주장은 거론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기소 이후에 약 10개월간 모두 4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주장하는 회유나 진술 강요 이런 건 일절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욕을 별로 안 먹네. 누구시야? 사람들이 제3까지 이 조지사 욕을 별로 안 이런 얘기가 먹는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되게 점잖게 들고 얘기 못하면서. 말이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직접 가서 판사 앞에서 판단을 기다리겠다라고 했죠. 받아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자 이재명 대표 여유 있는 모습을 아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체포동의안을 굳이 표현하지 않았는데 비행기를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저기 법원에 나가서 영장 실시를 받겠다는 겁니다. 본인은 확실히 그런 의사가 있는 것이 정확합니다. 10월 3일에 나와서 네. 호호호라고 했습니다. 8월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됩니다. 그러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지금은 뭐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 이래가지고 의원들한테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했는데 어제까지는 법정에 가서 직접 뭐 그런 거 안 하고 회기 안 열리는데 이 회기 중에 가서 내가 직접 받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네, 맞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께서 이미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라고 분명히 밝혔고 또 올해 정치적 문제이자 우리 당의 그 정무 실장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은 방송에서도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이제 8월 10월까지는 이렇게 뛰거든요. 8월 10월 이전에 청구하면 그냥 법원 가서 영장 검사를 받으면 될 것이고 그 15일 이후가 되면 이제 회계 중에 들어올 것인데 그때는 이제 과거에 그 한번 권성동 좀 의원 기다려야 사례를 되겠네요. 이제 얘기하면서 여야 간에 합의해서 네. 비회기 기간을 좀 만들어서 그때 이제 그 출석을 해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다만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냐면 지금 백현동 500m 앞 10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영장을 신청할 것이다라는 예측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예. 백현동공 같은 경우에는 그 김인석 전 대표하고 그 이재명 당시에 그 도지사 아니 시장 매연을 다 먹고 가는데 300m 앞 10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차로를 이용하세요. 대구 송구 500m 앞에 시속 5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지금 강원도 가서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8월 8일 열리는 그 법정에서 잠시 후 10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아직 검찰에서 충분한 물증이나 증언들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체포영장 자체를 청구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좀 파라솔바. 해봅니다. 예. 아, 체포영장 오른쪽에 자체를 파라솔바. 청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비회기 중에 8월 15일 전에 저렇게 큰 거들 보여.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셨는데 만약에 그 이후에라도 청구가 된다면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100%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으로는 참 안타깝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계속 남아주셔야 저희가 총선 치르기 한결 편해지는데 이 영장이 청구돼서 100% 구속이 되면 민주당에게는 호재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이재명 리스크를 덜어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무적인 입장만 따지면 좀 안 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8월 15일 이전은 시간이 좀 촉박하죠. 예. 일단 이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은 필요적 변론 사건이라고 해서 변호인이 그래서 일부러 없으면 끌고 재판이 진행이 안 있는 것도 있나 됩니다. 보지, 그런데 이재명?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변호인단 해임 관련된 해프닝을 일으키면서 재판이 2주 가까이 지금 연기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때 얘기했으면 이런 논란도 없었어요, 사실. 그럼요. 그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재판의 분수령인데 예.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부지사의 배우자 덕분에 2주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렇네요. 제가 봤을 때는 설득하고 회유하고 압박할 2주의 시간인데 이 이후에 이제 다음 주쯤 재판이 재개될 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중요하고요. 만약 이재명 대표에게 좀 불리한 진술을 한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 정도는 하고 나서 영장 청구를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당 대표 소환이라는 게 내일 오세요 해서 내일 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최소한 1, 2주의 또 텀은 줘야 될 겁니다. 그렇다 보면 소환 조사가 마무리되고 아마도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 이후에 영장 청구를 검토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지금은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80m 앞 영구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1. 차로를 이용하세요. 나가지 않은 영장입니다 하면서 방탄을 할 가능성이 여전히 농후하게 남아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잠깐만요. 그 방탄 얘기 잠시 뒤에 바로 질문 드릴게요. 일단 100%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민주당 얘기를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80m 앞 영구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돌아가서 좀 복귀를 해보면 한동훈 법무부장은 그때 뭐라 그랬냐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 조폭, 깡패, 주가조작범 뭐 이렇게 하면서 가장 파렴치범으로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태국에서 체포해갖고
송환하는 그 정 과정을 생중계를 했거든요. 예. 그때 이재명 대표와 연관돼서 했던 그 혐의는 변호사비 대납권이었어요. 근데 변호사비 대납권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그러다가 구속 수사되면서 갑자기 대북 송금권이 튀어져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대북 송금권은 그 이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게 되면 제3자 뇌물로 이제 엮어야 되는 것인데 예. 제3자 뇌물은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북한과 관련된 사업 관련한 인허가권이라는 어떤 권한도 없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3자 뇌물로 공소 제기하는 것 자체가 전 불가능하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권은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한 무리한 그 수사의 결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즘에 그 어디로 가래? 등장하는 단어들이 워낙 많아서요. 농정? 조금 전에 조폭 깡패라고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얘기하더니 요즘엔 왜 뭐 형량을 이렇게 낮춰주려고 검찰에서 하느냐 이제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반면에요, 권세진 기자, 요거 짧게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아이 뭐 깡패 수사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그 김남국 의원이 아니 그 깡패라고까지 그렇게까지 부를 필요가 있을까요 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바로 어제 이재명 대표는 김성태 전 회장을 해서 노상강도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언제는 이렇게 둘이 뭐 조문도 같이